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래봉생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의 건강에 지식 한 스푼, 당건지 제13화.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제 배가 계속 아픈데 제 병명은 뭔가요? 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서 복통을 접하게 되는데 모든 질환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환은 과민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공통점으로 보면 다들 복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라면은 과민대장증후군의 경우에는 기능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 이상의 질환적인 의미는 가지지는 않지만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출혈이라든지 심하면 장누공, 천공이 생긴다든지 용종 아니면 암 이런 식으로 악성화가 된다든지 하는 병증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 복통과 설사 혹은 변비의 증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기간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이완이 되어야 하고 식이 섭취에 의한 자극 혹은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자극 혹은 여러 가지의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것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복통이 식사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주된 증상이신 분들이 있고 반대로 변비가 주된 증상이신 분들이 있고 가끔은 둘 다 교대로 계속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식후 복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통이 일어났을 때 배변을 보고 나면 호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잠을 잔다든지 하면은 신경 항진된 부분이 가라앉다 보니까 야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진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함으로써 장점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대증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통이 있다 하면 진경제, 장경련을 줄여준다든지 설사가 잦으신 분들은 피사제를 쓴다든지 반대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하제를 쓸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신경항진이 조금 심하다든지 하신 분들은 신경안정제라든지 정신과적 지지요법 을 추가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포드맵식이라고 합니다. 당이 많이 들어있다든지 자극이 있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을 식사 중에 배제를 하시면 생활 속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상 면역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 실제로 장 점막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을 나타냅니다. 장결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대체병 등이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구별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증상만 가지고는 구별을 할 수가 없고 복통이라든지 설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맞물리지만 증상이 심화가 되면서 장출혈이 지속이 된다거나 장천공이 생긴다거나 혹은 장내 아니면 항문 주변으로 농양이 생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진입을 했었을 때 실제로 염증이나 궤양이나 다발성 용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변이 생기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보통은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직장을 주로 침범을 하면서 대소장 쪽으로 어느 부분이든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론병의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구강부터 항문까지 어떤 부분이든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영상학적으로 리드파이프, 코블스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로 다 발견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시경 소견이라든지 조직학적인 검사라든지가 함께 되어야지 확진을 할 수가 있겠고 서로 비슷하지만 치료법이 또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대부분 일평생 1회 이상의 장피누공, 장청두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장전절제술 혹은 장부분절제술을 다들 경험하시게 되고 장내 농양이라거나 혹은 항문 주변 농양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감염 혹은 지속적인 출혈에 의한 심한 빈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장암 확률 또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발생이기 때문에 항염증제, 면역 억제제
혹은 면역 조절제를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과적 치료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술적 치료, 장절제술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사실은 유전적인 경우가 10% 이상은 된다고 되어 있었고, 이게 예방을 하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완이 된 이후에는 완치가 조금 어려운 질환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합병증을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한다든지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우리가 미연에 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민대장증후군과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이 신호가 단순한 복통 관리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된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건지 제13화 선생님, 제 복통이 계속되는데 제 병명은 뭔가요? 였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철진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